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유진입니다. 네, 저는 2012년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한 회사만 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15년 차가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사회생활 노하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도 직장생활 노하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제 회사 생활을 한번 쭉 돌이켜볼 좀 계기가 있어서 그러면서 한번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볼게요. 자, 여러분,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학생이었어요. 혹은 취준생이었거나. 학생의 경우에는 주어진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식을 알려주고 또 시험을 잘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외부에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내 목표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죠. 취준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셨죠? 그런데 회사 생활에 들어오면은 내가 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또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학생 때와 회사 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도 여러분들께 뭐 해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수도 있고 어떤 업무 방식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은 있겠죠. 학생 때는 이 교과서를 모두가 똑같이 배운다라고 하면 회사는 그 회사마다 목표가 다르고 또 이 팀 안에서도 주어진 나의 역할이 다르고 매년 계획이 달라지고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만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제안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대학생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마련을 해줍니다. 그런데 회사라는 공간은 달라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제일 힘든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들어갔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에 일단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되도록이면 많이 배우는 겁니다. 사실 선배들 입장에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열심히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더 이상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내가 출석만 하면 나타나서 짠! 하고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신입사원 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각종 세미나 참석은 물론이고 알려주시는 선배님들께 계속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을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사실은 너무나 각자의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내가 그거를 실행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내 큰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스킨케어 제형 만드는 스킨케어 팀에 입사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형을 만들려면은 이 제형 각각에 쓰이는 원료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았어야 되고 또 똑같은 크림을 바른다고 해도 이 크림이 끈적인다, 유분감이 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용감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제가 잘 평가하는 이런 덕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봤냐면은 그 화장품 보면 뒤에 전성분에 정제수 다음에 글리세린, 부틸린 글라이콜 이런 성분들 많이 볼 거예요. 화장품에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성분들을 진짜 함량별로 다 실험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원료는 1% 차이가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는구나. 이 원료는 사용감적인 차이를 느끼려면 이만큼을 써야 되는구나. 어떤 시너지가 나고 항상은 어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히려고 혼자 진짜 남아서 열심히 실험하고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했었냐면은 사실 이건 좀 즐겁기도 했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는 코덕이었기 때문에 출시된 모든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그런 장이 있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가서 전부 다 해놓고 하나하나씩 발라보면서 사용감을 내가 스스로 적어내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습득을 한 덕에 바로 실무에 투입이 되었을 때도 대화가 잘 통하고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캐치하는 데 있어서 좀 덜 어리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연습했던 거는 정말 지금도 정말 자산으로서 잘 쓰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브랜드에서 제품 선물이 들어오거나 했었을 때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정말 좀 빠르게 캐치를 해내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이니까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알아서 나중에 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좀 늦어요. 학교 때는 중간고사를 잘 못 쳤다 기말고사 때 만회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지금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기한 내에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충 하고 다음에 잘해야지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건 망한 게 그대로 그냥 기록에 남는 거예요.
후에 내가 더 잘하려면 내가 기회가 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그 다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초반에 어쨌든 나의 성실성과 내가 열심히 하려는 노력, 초반에만 쌓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많이 묻고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내가 학습해야 될 것들은 충분히 학습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본기를 내가 쌓았어.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맡는다. 라고 하면 처음에는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회사 입사를 했는데 내가 맡은 일이 보잘것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중요도가 낮아 보이는 업무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친구가 얼마만큼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있겠어요? 처음에 실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도 저는 빨리 내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제품에서 약간 변경하는 거, 색소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간단한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슈들이 빵빵 터졌어요, 여러분.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의 이슈가 발생해도 이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요한 업무를 맡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고요. 이 조그마한 이슈부터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문제 해결 자체를 잘 해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좀 더 큰 문제, 그 다음엔 좀 더 중요한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맡길 수 있을 거예요. 주어진 업무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 다음에 새로운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유진아 실수할 수 있어 너무 낙담하지 마. 그런 실수는 나랑 같이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사실 실수하면 주눅 들고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큰일 날 것 같고 10개 할 수 있는 일을 적게 하고 싶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위 선배들이 그렇게 격려를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더 일을 맡겠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태도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신입사원 때 회사에서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게 있었어요. 뭐라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모전을 한번 응해 봤습니다. 그때 했었던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귀걸이 있잖아요. 이 귀걸이 보면 뒤에 클러치, 요거 막는 클러치 있잖아요. 요 클러치가 사실은 거의 모든 귀걸이에 다 호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클러치를 조금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고체 향수를 넣어서 계속해서 향이 나오면 내가 하루 종일 향수를 덧뿌리지 않아도 나한테 하루 종일 좋은 향기가 나겠지?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부끄럽긴 한데 그 당시에 내기의 캔디라는 노래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내기의 향기다 이렇게 하면서 제품 아이디어를 냈고 구현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아무래도 고체 향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향료에 계시는 분들께 좀 빌어가지고 이거 잠깐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요청드리고 업무도 아닌데 선뜻 해줄 분들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당시에 선배님들이 그런 제 모습이 기특해 보였는지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좀 팀장님께 좀 말씀드릴 수 있냐 이렇게 부탁도 했었습니다. 일이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클러치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수로 제작을 하겠어요. 제 퇴사한 분이 있는데 그 퇴사의 이유가 그런 주얼리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퇴사한 분이 있다. 무작정 연락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법카가 있겠어요? 리워드를 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무작정 찾아뵙고 또 티타임도 하고 제가 이런저런 설명도 해서 감사하게도 디자인도 다 해주시고 그 공방도 다 소개를 해주시고 향수가 닿았을 때 변질되지 않는 그런 금속에 대해서도 고민 같이 해주시고 정말 여러모로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완성을 해서 임원분들 앞에서 신입사원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고 아주 좋은 성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상금도 받고 그 상금으로 도와주신 유관부서분들께 피자를 쌌던 기억이 있어요. 이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용기,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정말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일이 풀려갈 수 있고 용기를 내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제가 일머리라는 거, 제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향상을 시킬 수 있었던 것 같고 진짜 그때는 밤 11시, 12시 이렇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일과 시간에 업무를 하고 이 아이디어를 구현해야 되는 것도 따로 했어야 되니까 제가 열심히 하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 굉장히 좋게 귀엽게 봐주시고
해주시고 또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관부서분들께도 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또 당시 팀장님께서는 업무 시간에 업무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해내고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엔 중요한 것들도 많이 맡겨주시고 했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여러분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잘하는 아이인가, 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같이 일을 했었을 때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인가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다른 분들께서 좀 많이 눈여겨봐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다양한 부서와 협업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중요한 일을 맡을 순 없어요. 내가 중요한 일을 맡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리더의 입장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겠죠.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나 혼자 하는 거야. 취업 준비도 나 혼자 하는 거야. 내가 역량을 쌓아서 그걸 보여주고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직장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다양한 유관부서 분들과 협업이 필수입니다. 하물며 사수 혹은 팀 리더가 있으면 이 팀 리더와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의사소통, 그리고 업무에 대한 나의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사람 간에 하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업무 태도가 좋은 분들이랑 일을 하고 싶겠죠. 뭐 하나라도 더 잘 해드리고 싶겠죠. 내가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태도, 정중한 태도,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요청을 했었을 때 내가 기꺼이 도와주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야지 서로 간의 신뢰가 쌓여가지고 더 업무가 원활하게 되고 더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서만 하려고 하고 다른 분들한테 요청도 잘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는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태도,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업무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 메신저, 메일, 그리고 통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 방법들도 사실은 묘하게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일을 하면서도 중요한 센스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의 경우에는 일을 잘하고 여러분들께 평판이 좋은 분들이 어떻게 메일을 쓰고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회의를 들어가거나 그 메일에 참조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익히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메일을 쓸 때 효과적으로 메일을 쓰는 방법, 또 정중하게 메일을 쓰는 방법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연마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사소통 관련해서도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어떨 때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추진력 있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사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분위기마다 좀 다르고 상대방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건 다를 거예요. 내가 상대방과 논쟁이 필요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설득을 할 수 있는 언어를 할 수 있을지,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의 업무 관계가 어긋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중요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쿠셔너 배우기입니다. 그냥 이거 해주세요 보다는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바쁘시겠지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해주세요와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는 또 다른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회사 생활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노하우라고 하기는 했지만 회사 생활 초반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직무 이동을 하시거나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시거나 이런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도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